5월 25일 월요일 1교시 국어 시간으로 이번 주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냈나요? 주말 지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저희 급시무룩해지는 친구 있는데요. 이야기하려고 잔뜩 준비했는데 주말 즐겁게 보냈나봐요. 하지만 안 듣겠습니다. 네? 선생님 마음대로 할 거예요. 내 마음이에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국어 활동부터 공부할 텐데요. 국어책은 조금 이따 공부를 하고요. 국어 활동을 먼저 준비하겠습니다. 자, 3번 보면은 여러분들이 글을 읽고 내용을 간추릴 수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까지 배운 게 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간추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 마찬가지 마무리하는 일로 여기에 나오는 새로운 운동이란 글을 읽고 여러분들이 중심 내용을 한번 간추려 보는 일을 할 거예요. 이미 다 해봤던 거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책 읽기 들어갈게요. 새로운 운동. 선생님이 읽을 테고 여러분 눈으로 따라옵니다. 아니면 여러분도 집에서 큰 소리로 선생님 같이 읽어요. 네? 선생님 말투 흉내 내볼 거라고요. 영광입니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그럼 자, 시작. 새로운 운동. 생활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예전에 볼 수 없던 새로운 운동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운동 가운데에는 새로 만든 운동도 있고 외국에서 예전부터 즐겼지만 우리나라에는 늦게 들어온 운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 놀이를 새롭게 바꾸어 만든 운동도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 새로 만든 운동으로 스포츠 스태킹이 있습니다. 스포츠 스태킹은 1980년대에 미국 어린이들이 종이컵으로 하던 놀이에서 생겨난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할 때에는 컵 12개를 다양한 방법으로 쌓고 허무는 기술과 속도가 중요합니다. 이 운동을 하면 근육을 사용하는 능력과 집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3문단. 외국에서는 예전부터 즐기던 것인데 최근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운동으로 슐런이 있습니다. 슐런은 네덜란드에서 즐기던 것인데 슐박이라는 놀이판 끝에 있는 관문 4곳에 나무 원반 30개를 밀어넣어서 넣는 운동입니다. 관문마다 점수가 다르지만 원반을 4곳에 골고루 넣으면 추가 점수가 있으므로 한 곳에 몰아넣는 것보다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점수가 높은 사람이 이깁니다. 슐러는 규칙이 간단해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손 힘을 조절하는 능력과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운동입니다. 4문단. 우리나라 전통 놀이를 새롭게 바꾸어 만든 운동에는 한궁이 있습니다. 한궁은 우리나라 전통 놀이인 투호와 외국의 다트를 합쳐서 만든 운동입니다. 자석 한궁핀을 표적판에 던져 높은 점수를 얻는 사람이 이기며 왼손과 오른손으로 각각 5번씩 던져야 하기 때문에 양손 근육을 골고루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5문단. 이런 새로운 운동들은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규칙이 간단해 쉽게 배울 수 있고 특별한 운동 기술이 없어도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 또 긴 시간과 넓은 장소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틈틈이 즐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와, 선생님 하나도 안 틀리고 끝까지 다 읽었어. 성공! 자, 내용을 들어갈게요. 선생님 안 틀리고 읽으려고 엄청 애썼습니다. 이 글은 지금 5개의 문단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선생님이 힌트를 주지 않을 텐데 여러분 스스로 1, 2, 3, 4, 5문단에 중요한 내용, 중심 내용이 되는 문장을 한번 줄을 쳐볼게요. 이미 우리가 같이 배웠는 걸 생각해보면 맨 앞 문장이거나 아니면 맨 뒷문장일 수도 있고요. 가끔은 가운데 올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을 전체적으로 보면 첫째 문단은 뭐예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거야 라고 소개하는 내용, 시작하는 글을 적고요. 그래서 2, 3, 4 가운데 문단에서는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소개하고요. 5문단에서 마지막 문단, 끝문단은 그 자기가 펼쳤던 이야기를 딱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문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했는지 한번 볼게요. 50쪽 넘겨서 새로운 운동을 읽고 각 문단의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봅시다 하는 곡이 정리를 하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문단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로운 운동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이미 정리해놨죠. 그 앞에 보면은 1문단의 어느 부분에 있는 겁니까? 그렇죠. 맨 앞문장, 첫 문장 끝부분입니다. 그죠? 그럼 이 글들은 대부분 다 첫 문장의 중심이 내용이 있을 것 같아 라고 추측할 수도 있겠죠. 자, 이 문단 뭘 쓰면 될까요? 스태킹이 있습니다. 그죠? 미안.
새로 만든 운동으로 스태킹이 있습니다. 이게 중심 문장. 첫 번째 문장으로 나와 있죠.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단, 3문단에서는 외국에서는 예전부터 즐기던 것인데 최근 우리나라에서 들어온 운동으로 슐린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에요. 여기도 역시. 그 다음 4문단도 그럼 첫 번째 문장일 가능성이 높죠. 우리나라 전통놀이를 새롭게 바꾸어 만든 운동에는 항공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적으면 되겠죠. 다 어때요? 첫 번째 그 문단의 첫 번째 문장이 중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심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 문단, 이런 새로운 운동들은 좋은 점이 많습니다. 이것도 역시 맨 앞에 문장이 중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 옮겨 적을 수 있었죠. 너무 쉽죠. 이 문단 같은 경우 스태킹에 대한 설명을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하고 쭉 설명하고요. 3문단에는 슐린이 있습니다. 슐린이 있습니다 하고 슐린에 대한 설명을 쭉 해주고 어떻게 게임하는지 어떻게 점수를 얻는지 설명하고요. 4문단에도 항공이 있다고 하고 항공에 대한 설명을 쭉 합니다. 그리고 5문단에 보면은 이런 운동들에 대한 좋은 점들을 이야기해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운동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죠. 뭐 컵 쌓기를 한다든지, 스태킹은 여러분 해봤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학교에서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종이컵으로도 할 수 있어요. 집에서. 재밌게 한번 즐겨보세요. 50쪽 1, 2, 3, 4, 5문단 여러분 중요한 내용을 다 썼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면 돼요? 쭈르륵 이으면 뭐가 돼요? 그쵸? 전체 내용을 간추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새로운 운동. 요즘 새로운 운동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새로 나온 운동 중에서는 스포츠 스태킹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예전부터 즐기던 것인데 최근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운동으로 슐런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전통놀이를 새롭게 바꾸어 만든 운동에는 항공이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운동들은 좋은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면 끝나죠. 선생님 지금 봐요. 1, 2, 3, 4, 5 적은 거를 쭉 이어서 읽었죠. 선생님 왜요? 선생님은 그냥 읽는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고 문장하고 문장 사이에 그리고 또 앞에 이런 말을 붙였어. 이게 뭐 딱딱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읽었어요. 오, 선생님이 하고 싶던 말을 딱 해줬어요. 이렇게 매 시간마다 우리 3학년 중에서는 똑똑한 친구가 나타나서 선생님을 도와준다니까요. 너무 고마워요. 그렇죠. 배운 겁니다. 문장과 문장 사이를 부드럽게 연결하는 말을 사용해서 연결하면 전체 내용을 간추리는 게 됩니다. 그냥 새로운 운동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운동으로 스태킹이 있습니다. 외국에 뭐 있습니다. 이어지지 않잖아요. 그 문장과 문장 사이에 그리거나 또 같은 말을 이어서 넣으면 됩니다. 잘했습니다. 그럼 3번 갈게요. 글 전체 내용을 간추리는 방법이, 자, 바르게 한 친구 찾아볼게요. 책을 읽고 내가 새로 안 부분을 간추렸어. 그리고 새로 한 내용을 이어서 간추렸어. 새로 한 내용만 쓰면은 안 되죠. 그거는 자기가 새롭게 한 내용 아닐까요? 자, 두 번째. 글을 읽고 문단에서 중요한 내용을 찾았어. 그리고 그 내용을 이어서 전체를 간추려서 목소리부터 신뢰감이 팍 가지 않아요? 맞는 이야기죠. 글 전체 내용을 간추려야 하니까 전체를 그대로 다시 다 썼어. 야, 너 힘도 좋아. 그걸 어떻게 다 썼어? 야, 죽음이야, 죽음 그거는. 자, 절대 아닌 대답이죠. 그러면 정답은 바로 두 번째, 남자친구 딩동댕. 자, 잘했나요? 밑에 보겠습니다. 부족하다면, 중요한 내용 찾기 힘들었다면 글의 중심 문장을 먼저 찾아보세요. 선생님이랑 항상 하는 거예요. 중심 문장에 출첵했죠? 중심 문장 글 속에 있는 다른 중요한 정보를 붙여서 중요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 이때까지 한 내용입니다. 기초다지기 알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중심 내용을 간추리거나 하는 그거랑은 별개의 공부예요. 여러분들이 국어적인 기초를 한번 공부해 보는 건데요. 발음 공부입니다. 파란색으로 쓰인 낱말의 발음에 주의하며 그림들을 살펴봅시다 했는데요. 파란색을 좀 더 10개 만들어서 칠해봐. 10개? 내가 말한 대로 파란색을 10개 만들었는데 어때? 10개? 누나, 바닥에 내공책이 있으니까 밟지 말고 다녀. 밟지? 사람들이 밟지 않게 공책을 다른 곳으로 치우면 좋겠다. 밟지? 자, 뭐가 정답일까요? 2번 보면 답이 나왔습니다. 자, 짧고 얇게 얇고 넓지. 자, 8의 리얼 비읍은 리얼로 소리를 내고요. 밟다 밟고의 리얼 비읍은 비읍으로 소리내야 바른 발음입니다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금 틀린 게 뭔가 하면 우리 일상적으로 발다를 밟다로 잘 발음하지 않는 걸로 선생님이 생각됩니다. 선생님도 통상적으로는 그거 밟지마 하지 밟지마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거 잘못된 거였네요. 그죠? 선생님도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야 밟지 마, 내 옷 밟지 마 이렇게 우리 대부분 했잖아요. 내 발 밟고가 밟고가예요. 밟고가가 아니고. 헷갈리는데 여러분 정신 차립니다. 그래서 10개는 10개 칠해야 돼. 10개 칠해야 돼. 색깔을 10개 칠해야 하지 10개 칠해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밟지는 밟지마가 아니고 밟지마가 정답입니다. 밟지마. 그래서 3번 우리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짧다죠. 짧다가 아니고 짧다. 따라해봅니다. 짧다. 짧다. 얇다입니다. 얇다가 아니고 다 같이 얇다. 얇다. 그 다음 떴다가 아니고 떨다. 이 감이 떨다입니다. 떨다. 떨다. 그 다음 넓다입니다. 넓다. 넓다. 그럼 여러분 딱 기억해. 바른 것만 밥따로 발음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리얼로 발음하면 되는구나 하는 걸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국어 활동책은 마치고요. 국어책으로 넘어갑니다. 국어책 156쪽 책 소개하기가 있습니다. 얼른 펴보세요. 야무진 친구들은 벌써 책을 탁 펴서 준비하고 있었네요. 역시 3학년입니다. 선생님도 그렇게 펴놓고 준비하고 있었지롱. 윤진의 반에서는 책에 있는 재미있는 정보를 간추려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윤지가 쓴 소개하는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선생님 왜 공부하자는 말도 안 하고 바로 시작해버리는 건데요. 그랬었나? 자, 그럼 공부합시다. 빨리 오세요. 자, 네모 속에 있는 소개하는 걸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같이 읽어요. 윤지라고 생각하고 읽어보자. 우리 그치? 윤지는 서울 사람일 거 아니야. 서울 사람처럼 읽어야지. 최근에 세상을 돌고 도는 놀라운 물의 여행을 읽고 물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 나온 물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에는 몇십억 년 전부터 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은 모양을 바꾸며 세상 곳곳을 끊임없이 돌아다니며 여행합니다. 물은 하늘에서 땅과 바다로 그리고 우리 몸속이나 동물들 몸속으로 끊임없이 돌고 돕니다. 물은 오랜 시간에 걸쳐 모습만 바꾸어 돌아다니기 때문에 지금 수도꼭지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아주 오래전에 공룡이 발을 담근 물일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어때요? 서울사람 같았나요? 윤지 같았어요? 자, 여러분 잘 읽었죠? 그럼 윤지가 읽은 책은 제목은 무엇입니까? 1번 답할게요. 무엇이었어요? 그쵸? 세상을 돌고 도는 놀라운 물의 여행. 바로 맨 첫 줄에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윤지가 소개하고 싶은 정보는 무엇인가요? 자, 어떤 정보를 윤지는 이걸 소개하고 싶은 건가요? 혹시 손 들고 얘기할 친구 있나요? 그렇죠. 이걸 너무 어렵게 막 이거예요 저거예요 하고 막 다 읽으려고 하면 이제 뭐예요? 딱 한마디로 간추려서 뭐예요? 물에 대한 정보를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물에 대한 걸 공부할까?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잘하죠? 물에 대한, 이거는 여러분들이 간추리는 거예요. 윤지가 이야기한 것을 딱 간추려서 이야기한 거예요. 잘했습니다. 그 다음 3번 책 내용을 간추린 부분에 밑줄을 그어보세요. 책 내용 간추린 부분을 한번 그어봅시다. 자, 다 같이 읽으면서 합니다. 최근에 세상을 돌고 도는 놀라운 물의 여행을 읽고 물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 나온 물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거는 책 내용이 아니에요. 아니죠. 윤지의 말이죠. 그건 줄 치면 안 됩니다. 그죠? 자, 우리가 사는 지구에는 몇십억 년 전부터 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책에 나온 내용 맞죠? 줄을 칩니다. 그리고 그 물은 모양을 바꾸며 세상 곳곳을 끊임없이 돌아다니며 여행합니다. 맞죠? 책에서 읽은 내용이에요. 물은 하늘에서 땅과 바다로 그리고 우리 몸속이나 동물들 몸속으로 끊임없이 돌고 돕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책에서 안 내용. 물은 오랜 시간에 걸쳐 모습만 바꾸어 돌아다니기 때문에 지금 수도꼭지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아주 오래전에 공룡이 발 담근 물일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것도 책의 내용이에요. 왜? 모른다고 합니다 했잖아요. 책을 읽었으니까 자기 생각 같으면 아마 그럴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겠죠. 그러면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한 거 보면은 자, 윤지의 자기 느낌 같은 거 쓰지 않았어요. 그냥 책 자체만 소개했습니다. 이해되죠? 만약에 맨 끝에 저는 이 책을 읽고 물을 다시 한 번 더 소중함 생각하고 뭐 어떻게 했습니다 하고 적었으면 책을 읽은 느낌은 쓴 거야. 그죠? 자, 그런 내용을 밑에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윤지는 딱 책 제목이랑 책에서 얻은 정보만 적었습니다. 그지? 그래서 157쪽 보면은 친구들에게 소개할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책 제목은 반드시 들어가죠. 책을 소개하는 책 제목 없으면 어떡해요? 이건 말도 안 돼. 그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소개해 봅시다. 나와서 자기 이름 이야기 안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책 제목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여자친구, 책 제목은 꼭 소개해야 해. 남자친구, 책을 고른 까닭이나 책을 읽고 느낀 점을 이야기해도 좋은 것 같아. 자, 윤지가 안 한 것을 여러분, 이 남자친구는 쓰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넣었어요.
그 다음 여자친구 뭐라고 쓸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는데요. 혹시 나는 이런 생각을 적었을 것 같아요 하는 친구. 책을 읽고 알게 된 점을 간추려서 써야 돼요. 네, 책을 소개할 때 너무 길게 줄줄이 적으면 그거를 듣고 싶은 사람 없을 거예요. 차라리 책을 읽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때까지 뭘 배웠어요? 내용을 간추리는 걸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책을 소개할 때 뭘 하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책의 내용을 윤지처럼 딱 간추려서 소개하는 글을 써보라는 뜻이에요. 한 4-5줄 아니면 3줄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써서 간추려서 한번 써보라는 뜻입니다. 내가 소개하고 싶은 책의 제목을 적고 밑에 보면 3번 그 다음에 내용을 간추려서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8쪽 넘게 보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학교에 와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친구들 앞에서 내가 쓴 책을 소개해 봅시다 했는데 이거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158쪽은 할 수가 없고요. 159쪽 바로 정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되돌아보기. 이 단원에서 공부한 내용을 되돌아보며 갈로 안에 알맞은 말들을 보기에서 찾아 써봅시다. 자, 바로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을 전하거나 자신이 기억한 것을 잊지 않으려고 짧게 쓴 거를 뭐라 한다고요? 다 같이 메모! 잘했습니다. 그 다음 메모할 때는 모든 내용을 쓰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내용만 어떻게 쓴다? 짧게! 다들 너무 잘 기억하고 있네요. 글을 간추릴 때는 방문단에 뭐만 적는다? 중심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어떻게 잘하는 거야? 100점입니다. 3학년 친구들 모두 100점! 자, 생활 속으로. 그럼 나는 이걸 어떻게 생활 속에서 활용할 것인가요? 안내방송을 들을 때 메모할 거예요. 사회공부 시간에 우리 고장에 대한 옛 이야기를 읽을 때 나는 메모를 하면서 읽을 거예요. 그 다음 또 언제? 국어선생님이 수업을 들을 때도 메모할 거예요. 좋습니다. 또 언제? 엄마가 심부름을 시킬 때 나는 메모를 해서 가겠습니다. 굉장히 생활 속에서 여러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박물관 같은 데 견학 갔을 때 메모해가지고 집에 와서 정리해서 선생님한테 발표할 거예요. 친구들한테 알려줄 거예요. 또 언제? 책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메모할 거예요. 언제든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메모하는 것을 우리 생활 속에서 쓸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럼 오늘 이것으로 5단원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국어책 가가 끝났는데요? 우와, 선생님, 국어책 가 끝나요. 소가찌롱 아닌데 선생님이 이렇게 온라인 수업이 길어질 줄 모르고 2단원은 생각나요? 어떻게 하기로 했어? 등교해서 공부합시다 하고 빼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일 시간에는 2단원 공부를 하겠습니다. 2단원 공부를 하고 여러분이 등교할 때쯤에는 아마 국어책 가를 끝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내일은 몇 단원 공부를 한다? 2단원 마칠게요.